아브라함 협정 꺼냈다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 협정이 어떤 걸까? 트럼프가 이란 종전 협상에 아브라함 협정을 꺼냈다 그러네요. 이 아브라함 협정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몰라가지고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바로 찾아가면서 방송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브라함 협정이야.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 아래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가 체결한 역사적인 평화협정이다 그러네. 평화협정이다 그러네. 아, 좋네 보니까. 쭉 보면 주요 참여 국가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그 다음번에 추가로 가입한 국가가 모로코, 수단, 그 다음번에는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이 가입을 했다 그러네요. 협정 체결의 배경과 목적엔 보면은 이란 견제를 위한 안보 동맹이래.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 협정을 맺은 거야. 보니까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란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국가들이 안보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네요. 그게 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종전 협상에 아브라함 협정을 꺼냈다 그래요. 쭉 보면은 이란도 보면은 온건파들이 그러니까 온건파들로 해가지고 그 나라 정부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강경파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강경파가 야당일까 여당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하루는 종일 잔다고 해가지고는 라이브를 안 열고 새벽에 한 번 열었죠. 그렇게 했을 때 또 막 그러더라고. 과거에 윤석열 석방 외칠 때 그때 와가지고는 미쳤다 또라이다 막 그렇게 글 적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와가지고는 또 그 스타벅스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막 또 그러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스타벅스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야. 얘들이 판을 깔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스타벅스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약간은 언급을 하면서 판을 깔아 가지고 사람을 코너에 몰게 만드는 그런 거고 그게 고의적일까요 아니면은 악의적일까요?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스타벅스의 5.18 하고는 박종철 그 사건을 왜 접목을 시켜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게끔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결부지어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긴장 모드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가게끔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찮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에바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모함을 하기 시작하면요. 몰아가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왜? 사람들은 진실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난 내가 봐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그런 그건데 문제가 되어지게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전혀 그런 5.18하고 박종철 사건하고 관여가 없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무런 그게 없었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강요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이렇게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전혀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지지가 않아. 문장을 봐도. 근데 그걸 엮는다라는 건 선거철 이용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제는 선거철에 5.18 박종철 그런 거 엮어가지고 하는 거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떤 라이브냐 하면은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라이브도 아니고요.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그걸 이야기하는 라이브도 아니고요. 그냥 좋다 안 좋다라고만 이야기하는 라이브입니다. 굿과 배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업 다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씩 정치적인 성향도 내비치죠. 그 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주의의 모태가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럽이다 뭐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많이 되어지죠. 사회주의로 가면은 통제가 주어지잖아. 통제. 어떤 통제? 생각의 통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끔 너의 생각을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문화를 접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는 사회주의 성향도 색깔도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영국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라 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자유롭게 느껴지죠. 보니까 이란이 최종 평화 합의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약속했다는 점이 의문스럽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네요. 상원의원 CNN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마저 이럴 거면 애초에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갑자기 꺼내든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문제는 향후 30일에서 60일간 추가 협상을 이어가는 양해각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공화당 친이스라엘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했다. 목적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오바마식 핵 합의 시즌2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를 달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실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중동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합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적극 지지했다. 그러는 강경파를 달랜다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강경파를 보면은 전혀 안 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중동 지도자들과 통화에서 이란 전쟁 종식 이후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요구하자 사우디하고 카타르,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뜻밖의 요구에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고 악시오스는 보고했다.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AI한테. 왜 이 협정을 꺼냈나요? 미국 내 정치적 반발, 방어 및 지지층 결집, 그리고는 비용 절감형 아웃소싱, 안보 전략, 단일 대오를 통한 대이란 고립 압박. 중동은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실리세를 못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이란이 먼저 분란을 일으켰지. 이란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들의 협정 서명을 의무사항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왜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은 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서도 중동 지역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뭐 이란, 사우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게끔 내 편을 더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지. 근데 저게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은 핵폭이 뭐 우라늄 폭이 뭐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는 저거는 위치야, 위치.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게끔 하느냐, 어떤 위치로 만들어 주느냐 그건데 줄서기 아니야, 줄서기. 그래, 이스라엘 제일 앞에 서고 이란 제일 꼴찌 이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아무튼 오늘 트럼프 왜 이란 종전 협상에 아브라함 협정을 꺼내냐. 저거는 갑작스럽게 꺼냈다 그래.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 아브라함 협정에 관한 내용을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저 아브라함 협정 저게 있네요. 트럼프가 이란 농축 우라늄 이란 현지에서 폐기 가능하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처음 언급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트루스 소셜에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에 넘겨져 폐기되거나 또는 바람직하게 이란과의 협력 및 조율 아래 현지나 또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과 절차에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게 될 것이라며 제3기관의 공식 입회 검증 절차가 동반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수를 해왔는데 이날 뭐라고 했냐면은 이란 내부 등에서 폐기하는 대안에도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한 것도 풀이된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넘기거나 뭐 등등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란 내에서 폐기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 경제뉴스 해가지고는 위장은 좋았는데 국장은 어떨까? 현대차 그룹 공장 자동화 그러네요. 아틀라스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 공장 자동화 로봇 부품 조직 신설 그런 제목이에요. 이제는 로봇이 된 거야. 공장에서도 이제는 로봇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야. 냉장고 번쩍 들고 이동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 정렬하고 로봇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로봇이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보니까 현대차 구조 투자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속도 그러네요. 속도를 내나 봐. 계속 터닫고 있잖아요. 터닫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요. 현대차 그룹의 9조원 투자 발표 이후에 새만금 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새만금 발청 장애 문성요 그러네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야. 문성요. 아, 이름이 되게 어렵다. 아무튼 쭉 보면은 새만금 개발청장의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이 됐고 국토부도 별도로 TF를 가동해 가지고는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올해 2월 새만금에 로봇 수소 AI 데이터 센터
AI 수소시티 등을 포함한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다라는 거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직접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기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라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 그러면은 새만금 쪽으로 해가지고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인천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 인천, 구도시, 신도시의 송도, 청라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충 가늠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청라나 송도로 이동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구도시 가면은 못 간다면서 도로도 좁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거 읽어주면 뭐 주식장에 조금 반영이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알고는 움직이지. 보면 과거 새만금은 수차례 개발 계획에도 기업 유치하고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며 사업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업계에서는 현대차 투자 이후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총리실과 국토부가 동시에 지원 체계를 가동했고 핵심 보직에도 국토부 출신 인사가 배치됐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현대가 움직이면은 된다 이런 말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뉴스 읽고요. 그리고는 저녁 먹방 뉴스 때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나만의 아침 먹방 뉴스는 고고고가 될 거예요. 시청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셔요. 바이바이. 종료.